네, 주목할 두 가지입니다. 유커보다 ODM 인디 브랜드. 네,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화장품 섹터, 중국 소비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2분기 실적 특징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2분기 실적은 이제 대형 브랜드사와 ODM사들의 실적이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ODM사들은 지금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K 인디 브랜드가 지금 한국에서도 인기이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인기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 브랜드사들 실적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브랜드사 그리고 ODM사들의 실적이 좀 차별화됐다는 점이 특징이었고 요즘 또 굉장히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의 실적까지 좋았다라고 리뷰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보니까요.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리스크도 같이 불거지는 것 같거든요. 이 중국향으로는 전망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유커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하반기에 이제 화장품 의류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보다는 유커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비자 발급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는데 이게 인당 18,000원 정도거든요. 네. 이거를 면세하고 그리고 항공 노선도 당연히 증편을 하고요. 부가세 같은 것도 즉시 환급을 통해서 면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중국인 방한객이 50만 명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3배 이상 늘려서 150만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까지가 끝인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후 면세점에서 환급 가능한 최소 기준 금액을 기존 3만 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를 하고 네. 즉시 환급 금액 한도도 이제 기존 1회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여서 조금 더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정부 쪽에서 정책까지 같이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반기에 150만 명까지 늘린다는 점을 봤을 때 이게 코로나19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은 수치인가요? 아직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낮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네.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만한 쪽이 정책에서 뽑아본다면 면세 비중이 좀 높은 쪽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이제 대표적이고 네. 그리고 의류에서는 이제 중국 수요가 높은 FNF를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업체는 작년도에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면세점 기저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 계속 이제 마이너스였어요. 그렇죠. 계속 20~30%씩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이 방한객 수 증가로 플러스 성장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중국에서 그래도 단체 관광객이 유입되고 하면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K뷰티의 위상이 예전만 같지는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사실 맞기는 하고요. 네. 우선 중국에서 K뷰티의 입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수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술력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들 퀄리티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 한국 럭셔리 브랜드 대비해서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차오, 자국 소비 현상과 맞물리면서 로컬 화장품들이 좀 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현재도 좀 비슷한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 여력이 높으신 분들은 좀 좋은 화장품을 쓰고 싶으시니까 네. 서구권이나 유럽, 미국 아니면 일본의 제품을 좀 찾으시는데요. 네. 작년도에 이제 중국 스킨케어 브랜드 상위 10개를 봤을 때 이제 프랑스가 2개, 미국 3개, 일본 1개 이렇게 해외 브랜드가 총 6개가 있었고요. 네. 중국 브랜드는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10위권 내에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구권 중에서도 이제 로레알, 랑콤, 에스티로더 같이 좀 정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국내 K뷰티 기업들도 보면은 후라든지 설화수로 좀 프리미엄 라인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후나 설화수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그닥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이 이제 맞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네. 아모레와 생건의 실적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 외에도 다른 시장도 눈을 돌리면서 해외 그런 출처들을 좀 다변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 외에는 어떤 시장을 좀 보면 좋을까요? 중국 외에는 이제 북미랑 일본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글로벌 화장품 시장을 나눠봤을 때 미국이 1위, 네. 중국이 2위, 그 다음에 3위가 일본인데요. 이제 그만큼 좀 큰 시장들이고 이미 많이 성장한 이런 선진국에서 저희가 점유율이 늘려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고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YTD로 봤을 때 저희 수출국 기준으로 중국이 35%로 여전히 좀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미국과 EU가 각각 14% 비중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일본도 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낮은 비중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제 화장품 수입국 1위로 네, 등극을 맞죠. 해서 또 인기가 많고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롬앤, 뭐 티르티르, 클리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브랜드사들도 이제 미국 쪽에 좀 눈이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라네즈 브랜드가 뭐 세포라나 아마존 같은 채널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요. 네. 거의 매출 비중 절반을 라네즈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클린뷰티 브랜드 타타하퍼라고 이제 미국의 로컬 브랜드를 인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0% 중후반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설화수가 리브랜딩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잘해보고자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1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랑 또 파트너십도 해서 네. 좀 많이 미국에서 잘해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장률 높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0%대까지 많이 내려왔고 미국, EU, 일본에서도 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두에 저희가 말씀 이제 나눈 대로 이제 약간 중소형 브랜드사들 위주로 네. 좀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 미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 화장품 시장도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제 인디와 매스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이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들 취향이 세분화됨에 따라서 많은 인디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고 이거는 글로벌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이제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화장품도 좀 중저가 라인을 찾게 되는데 네. 그래서 매스 화장품의 성장이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F뷰티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5년간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매스가 이렇게 잘 됐구나를 아마 아실 네. 수 있을 거예요. 이 F뷰티는 이제 5에서 20달러 사이의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프리스티지 라인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제품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듀프라고 한국에서 이제 저렴이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네. 그런 SNS상의 인플루언서들이 엘프뷰티의 제품을 저렇게 추천템으로 띄워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요. 이런 가성비 전략으로 지금 미국에서 10대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엘프뷰티 주가를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정말 고공행진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매스 브랜드가 또 인기가 많군요. 이런 시장에서도 또 국내 화장품 시장들이 경쟁력을 가져갈 수는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근데 브랜드보다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ODM의 역할이 커진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이 느는 거는 이제 중소형 브랜드사들의 수출이 느는 거고 네.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느는 거는 이제 ODM들의 수출 물량이 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이 미국에서는 그런 스킨뷰티 시장이랑 약간 색조 쪽이랑 어느 쪽 시장이 훨씬 더 큰가요? 글로벌 다 통합해서 스킨케어가 가장 큰데요. 네. 우선 아시아, 뭐 한국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이제 기초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서구권으로 가면은 30% 미만으로 좀 낮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케어가 일단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색조, 뭐 헤어, 향수, 바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들이 또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럼 ODM사들 위주로 그런 건지 어떤 카테고리가 또 인기가 많은지 소개해 주세요. 네, ODM사들이 만드는 이제 화장품이 인기가 많은 건데 네. 최근에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뜨고 있는 거는 이제 선케어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제 할리우드 유명 배우이신 휴잭맨 씨가 네. 피부암을 투병하시고 나서 선크림을 꼭 발라라 이렇게 좀 말을 하고 나서 선케어의 중요성을 미국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스킨케어 루틴 중에 하나로 선케어를 좀 넣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에 따라서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차트처럼 이제 수입하는 액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선케어를 잘 만드는 곳이 이제 바로 한국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한국콜마랑 인그루드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한국콜마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선케어 점유율 70%에 달하는 선케어 강자이고 최근에 저 조선미녀 선크림 만들면서 수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기업으로 미국 DNA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선크림을 만들려면은 OTC, FDA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선케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고 인디 브랜드들이 대량 수주를 주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디 브랜드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연구원님이 중간에 이제 조선미녀 언급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해외에서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선케어 제품 위주로 대박이 난 건가요? 선케어 뭐 세럼, 뭐 기초 라인 이런 거 다 잘 되긴 하는데 네. 제일 잘 되는 게 이 선케어 제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케어 제품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인디 브랜드사들의 K-메이드 화장품이 또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조금 대형사들이 만드는 게 조금 더 신뢰도도 가기도 했었고 프리미엄 제품 라인이란 인식들도 있었는데 인디 브랜드의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소비자들 취향이 다양화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 히트 주기가 굉장히 짧고 유행도 빨리빨리 변하는데 이런 대형 브랜드사들에서 만든 브랜드들은 너무 좋기는 하지만은 네. 이게 조금 오래됐다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계속 생겨나는 거고요. 또 품질로 따져봤을 때도 국내 ODM사들 기술력이 글로벌로 봤을 때도 1, 2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빨리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인디 브랜드가 점점 많이 등장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렌드가 또 짧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인디 브랜드들이 골고루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 섹터에서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또 기대할 만한 이슈라든지 섹터별 전망들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6호 이슈도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저는 ODM의 구조적 성장에 앞으로도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방 화장품 시장 업황 자체가 좋고 이 메가 트렌드인 인디 브랜드 성장이랑 함께 실적 멀티플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장품 ODM이 좋을 거라고 보는 게 크게 봤을 때 전 세계의 화장품 생산이 한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의류와 다른 점이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공장을 짓고 이제 인력들을 숙련시켜가지고 네. 옷을 만들면 되는데 화장품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지 될 네.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적자를 내서라도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 ODM도 이제 한국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ODM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국내 말고 해외 브랜드는 따로 없는 걸까요? ODM사가 이제 1, 2위가 글로벌로 봤을 때 네. 코스맥스랑 한국콜마 이제 그래요? 한국의 기업이고요. 네. 3위가 이탈리아 인터코스라는 기업이 있기는 한데 네. 저희 K ODM들이 지금 워낙 잘하고 있어서 1, 2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ODM사들이 또 업계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처음 알았는데 이 기술력이 또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확실히 ODM의 구조적인 성장세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 섹터 일단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화장품은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중에 지금 가장 좋은데 네. 모두가 다 좋은 구간입니다. 우선 대형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커가 돌아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적으로도 그게 찍힐 거고요. ODM사는 말씀드렸던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라는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중소형 브랜드사도 이제 인디 브랜드 인기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향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모든 투자 포인트가 다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브랜드사는 아모레퍼시픽을 선호를 네. 하고 있고 ODM은 전부 매수 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브랜드사는 롬앤 브랜드 만드는 아이패밀리 SC 네. 그리고 VT 최근 리드샷으로 되게 핫한데 이 VT를 추천을 합니다. 탑픽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ODM 그 중에서도 한국콜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ODM사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들을 몇 가지 좀 꼽아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형 브랜드사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브랜드사로는 아이패밀리 SC나 VT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 올리브영 가서 이제 또 살펴보시면은 그런 중소형 브랜드들이 좀 많잖아요. 거기서 제조사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네, 일단은 토픽에서는 화장품 ODM 대장주인 한국콜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좀 해외 시장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 쪽의 비중이 크긴 하니까요. 이 중국의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좀 괜찮을까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게 사실 경기 회복이 시장 기대보다 느린 지가 지금 거의 9개월째이기 때문에 기대치 자체가 좀 많이 낮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커도 돌아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 좋은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콜마 토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ODM 중에 대장주이기도 한데 이제 네. 코스맥스랑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특성이 있고 또 아까 선케어 강자라고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선크림의 70% 이상을 지금 콜마에서 만들고 있을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측면에서 이번 2분기 때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3,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도 아예 이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일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중국의 무역법인 그리고 북미의 네. 캐나다, 미국 법인 그리고 자회사인 연우까지 이게 다 흑전을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턴어라운드를 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봤을 때 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콜마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 기록한 다음에 지금은 조정을 받는 구간 속에 조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선케어의 70%를 한국콜마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콜마 지금 밸류에이션도 코스맥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였습니다.